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자로 제13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8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섭공이 공자왈 오당의 유 직궁자하니 기부 양양이언을 이자 증지하니이다 이랬습니다. 섭공이 지난 시간에도 섭공이 나왔었는데요.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당에 우리 고을에 유 직궁자 직궁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직궁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몸을 곧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정직한 자 이런 거죠. 정직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면 기부 양양이언을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쳤어요. 훔칠 양자입니다. 양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그런데 아들이 요 직궁자죠. 이 아들이 그것이란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양을 훔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증언하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증언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자랑 삼아 공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답을 했느냐, 반응을 했느냐, 그러면 공자왈 오당지 직자는 이어시하니 부위자은하며 자위부은하나니 직제기중은이라 그랬습니다. 오당지 직자는 우리 당에 우리 고을에 직한 자는 이엇이 이것과는 다르니 이것이란 아까 섭공이 말한 직궁자 그 사람의 케이스 있었죠?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아들이 그것을 증언을 한 그 케이스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 당의 고든 자는 그러면서 우리 당의 고든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부위자은하며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나니 아까 앞에서는 증언했다. 아들이 그것을 그랬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우리 당의 직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숨겨준다 그랬습니다. 숨겨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이 증언을 한다가 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금세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을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잘못을 했으면 가서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숨겨주고 이것이 직이라고 그랬어요. 공자는. 우리 당의 직한 자들은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잘못을 숨겨주는 것이 어떻게 직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자체가 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자가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직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자체가 숨겨준다라는 이 자체가 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섭공의 이야기와 공자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섭공은요. 섭공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그 법률에 근거한 정직함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증언한 것은. 그런데 공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인지상정,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숨겨주는 것이 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저 직은 정직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 요것은 솔직함 인데 이 정직함에는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을 근거로 말하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자가 선뜻 동의를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위선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지상정,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 인지상정. 인지상정에 솔직한 내가 내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싶고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솔직함에는 위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이 증언을 하고자 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숨겨주지 않아 라는 그 위선적인 생각, 남들한테 과시하고자 하는 나의 정직함을 하는 이 계산된 행동, 이것이 공자는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 당의 직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자에게서 아버지의 잘못을 증언하는 아들의 직은 그것은 직이 아니고 위선이에요. 아니면 자신의 정직함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자 하는 계산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직이 아닙니다. 공자한테 직은 자신의 인간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을 했더라도 내 아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숨겨주고 싶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정설에 그 마음의 솔직함, 이것이 차라리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면 아버지가 양을 훔치다. 이게 모든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죠. 대단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아버지예요. 양을 훔치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정직하다 아니다를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자는. 공자가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숨겨주고 싶다라는, 그 아버지를 감싸주고 싶어하는, 혹은 아들의 잘못을 감싸주고 싶어하는 이 정서가, 이 감정이
이런 특수한 상황 말고 일상의 상황, 일상적 상황에서는 우리들이 그 정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정직하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설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내가 증언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서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솔직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이 직이라는 글자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솔직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공자의 생각에는 더 부합하는 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장을 보시죠. 번지문인한데 19장입니다. 번지문인한데 자왈 거처공하며 집사경하며 여인충을 수지이적이라도 불가기하니라 이랬습니다.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논어의 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그 서로 다른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그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들이 전부 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든 저렇게 답을 하든 그것이 전부 다 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공자의 답들이 인이라는 개념으로 수렴이 될 때 가장 그 관건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극기 그리고 두 번째가 애인. 이 두 가지로 공자의 모든 인에 대한 설명들은 다 포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거처공하며 집사경하며 여인충 요 세 가지를 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자가. 거처공, 집사경, 여인충인데 이 세 문장을 이해를 하실 때 우선 거처, 집사, 여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소가 나오고요. 여기에 일이 나오고요. 여기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처하다라고 저 두 글자가 동사가 아니고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 거한다. 어떤 일을 집행한다. 어떤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장소가 특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장소, 이 곳이 어느 곳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곳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어디에 거하든 그랬어요. 어디에 거하든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그거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모든 내가 거처하는 공간에서는 상황에서는 공해야 된다. 공손해야 된다.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 대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집행하든 모든 일을 집행할 때 이런 말이죠. 내가 집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집행을 할 때 나는 공경해야 된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임하여 집행해야 한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인, 충해야 된다. 이 충자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진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는 100%입니다. 100에 99만 하더라도 미진이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자신을 전부 그 사람에게 그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이 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장소에서 거할 때 편안하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대충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할 때 그냥 쉽게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는 척 이렇게 하고도 쉽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 거하든 공경하고 어떤 일을 집행하든 공경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든 충하기를 그것을 수지 이적이라도 불가게 아니라 비록 이적의 나라 오랑캐 나라에 가더라도 불가기 버려서는 불가 안 된다. 그것이 인이다. 그겁니다. 이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거. 그게 설령 이적의 나라에 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모든 일에 모든 대상에 이 자세를 유지한다. 이것이 결국은 극기애인 수렴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자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입니다. 자공이 문활 하여라야 사가위지 사인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공이 물었습니다. 하여라야 어떻게 해야 사가위지 그 사람을 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해야만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왈 행기유치하며 시여 사방의 불욕 군명이면 가위사인이라 그랬습니다. 행기 자기를 행하다 자기를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신하는 걸 말하는 거죠. 몸가짐, 처신, 뭐 어떤 상황에 거하든 어떤 일을 집행을 하든 누군가와 함께 하든 앞에서 말했던 거처, 집사, 여인 할 때 이제 내가 그 일에 임할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위할 때 그때 행기할 때 유치 부끄러움을 갖는 것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수호지심의 수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또는 이게 염치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잘못에 대해서 만약에 그 잘못이 내가 잘못한 거라면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게, 만약에 그것이 타인의 잘못이라고 그러면 증오, 분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사회,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잘못된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부끄럽게 생각하다의 또 다른 말은 분노나 증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잘못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회적인 혹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수호지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허물과자를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논어에서 공자는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다만 논어에서 허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허물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칠 것인가, 요 얘기를 하지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은 허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잘못인 줄을 알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 사람이 이제 발전을 해 가는 거지만, 잘못을 똑같이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뭉개고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꾸만 저질로 갑니다. 인격적으로 저하되는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는 같은 선상에 있었지만 그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라고 하면 첫 번째 자신이 행동을 할 때, 자기를 행할 때 부끄러움을 가져야만 선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어 사방의 불욕 군명이면 그랬습니다. 사방에, 요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여러 곳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말한다고 그랬고요. 요게 사신을 보낸다 그러면 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임금이 나를 사방의 여러 나라로 사신을 보내매 나를 거기에 사신으로 보내주신 임금의 명, 또 그 사신을 갔을 때 내게 부과된 어떤 사신으로서의 뭐 단판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라든가 하는 뭔가 임명된 내용이 있겠지요. 그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려면 이제 나를 사신으로 보내신 임금의 의도,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겠다는 분명한 판단, 인식, 그리고 그 현장에 다른 나라, 내가 찾아가는 사신으로 가는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전개가 될 다양한 변수 상황들에 내가 융통성 있게, 그러면서도 국익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임금이 나를 임명을 했을 때 잘못된 사신을, 엉터리 같은 사신을 보내서 이 단판을 망쳤다든가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고 더 꼬이게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임금의 명이 잘못된 명이 되는 거니까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그 실현을 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능한 걸 말하는 겁니다. 유능한. 그렇다 그러면 선비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경 300편을 외웠는데 어떤 일을 맡겼더니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냈더니 전적으로 그 사신의 소임에 대하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시를 많이 외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공자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반대인 것이죠. 충분히 사신으로의 소임을 다하는 그런 이제 재능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실무 현장에 가서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간문 기차하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을 여쭙습니다. 이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선비 말고 그 다음 수준, 그 아래 수준의 선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종족이 칭효원하며 향당이 칭제언이니라 이랬죠. 종족들은 우리 집안 사람들입니다. 집안 사람들. 향당은 집안은 아니지만 고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이나 향당은 내가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과거부터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효성스럽다고 칭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공손하다고 칭해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나의 어렸을 적부터를 알지 못하는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 이전의 나를 다 숨기고 내가 이런 사람인 척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척하고 살면 종족이나 형당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지금 어려서부터 봐와서 아는데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저런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다. 이렇게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효성스럽다고 말하고 공손하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저 아이는 효성스러웠어. 어려서부터 저 사람은 공손했었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손하고 그랬었어. 라고 칭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꾸며서 효제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향당과 종족이 저렇다고 칭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가 전부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참이라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어요. 간문기차하노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언필신하며 행필과 경경연 소인제나 억역가히 위차하니라 그랬죠. 말은 반드시 미덥게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언필신하며 행필과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경경연한 소인이기는 하나 경경연이라는 것은 딱딱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번역하자면 융통성이 없는 그런 소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는 하지만 또한 가히 다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쯤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언필신 행필가가 왜 소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대체로는 그 말이 지켜져야 되겠죠? 그것이 신이죠. 근데 이렇게 필자를 넣어놓으면 내가 100마디를 했으면 그 100마디가 전부 다 지켜져야 한다. 이런 말이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냐면 내가 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시점에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인 경우도 100에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겠잖아요. 예컨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약은 지키겠다고 공약을 했겠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후보 시절에는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알게 되어서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그 공약을 지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공약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공약을 안 지키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한 말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국익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것은 소인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취소를 해야죠. 근데 그 취소를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렇게 취소를 하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그때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게 맞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말이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공약한 것을 취소를 하면서 제가 그때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썩은 호박이라도 벤다.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의 속담입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칼을 뽑았으면 그 칼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웬만하면 그래요. 100에 내가 뭐 100가지를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필은 그 행위가 반드시 결과로 100가지가 다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떨 때는 내가 칼을 뺐어요. 뺐는데 그때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빼기는 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베지 말고 그냥 다시 칼집으로 넣어야 맞겠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겠지요. 100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러면 칼을 뽑아서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칼집으로 다시 넣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겁쟁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칼집으로 넣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베는 것보다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과를 만들어내야겠지만 예외 없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인스럽기는 하나 앞에서 말한 것들의 다음은 될 만하다 이런 거죠. 그러자 자공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금지 종정자는 하여한이 있고 오늘날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기준에 비추어 보아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히라. 한숨 쉬는 소리입니다. 두초지인을 하족 산야리요 그랬습니다. 두초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수박 한 덩어리, 호박 한 덩어리, 그것은 하나를 저울에 올려놓고 재겠지요. 그런데 좁쌀 하나, 참깨 한 톨, 이런 것도 좁쌀 한 톨도 저울에 하나 올려서 재고, 2개 올려서 재고, 3개 올려서 재고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냥 대박에다가 아니면 말통에다가 한 돼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통으로 재잖아요. 사람들도 자잘한 사람들, 아까 그 좁쌀이나 참깨처럼 자잘한 말로 재야 되는, 말통에다가 그냥 같이 담아서 재야 되는, 하나하나로는 별 의미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두초지인이라고 그래요. 이 두초지인을 어찌 좋게 계산하리요. 그거 하나하나를 계산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종정자들은 두초지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한다고 있으니까 한숨을 쉬는 거죠. 히라 이렇게. 자, 이번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